네, 반갑습니다. 명인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사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경신고 재원생 학부모님 계십니까 혹시? 많이 오셨네. 저 처음 보시나요 혹시? 예전에 한번 뵈셨던 것 같은데 그쵸? 네, 벌써 낯이 익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오신 어머님들께서 이제 제가 어제 생각을 한 게 한 두 가지 목적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보다 1학기 기말고사 점수가 안 나와서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방식으로 아이가 국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막 고3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올해 수능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6월 학평이 생각보다 이제 문학이 어려워졌다고 했는데 이제 독서가 또 어려운 상황이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독서가 어려운 상황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길면 한 5주 정도 되겠죠? 5주 정도 됐을 때 우리 1학년 아이들이 또 어떻게 공부를 또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네, 의대 증원이 거의 뭐 기정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내신도 내신이지만 한 정시를 이제 준비를 좀 빨리 시작하려는 이제 학부모님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그냥 간단한 양력이고요. 일단 저희 팀 소개는 한번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사진 볼 때마다 자꾸 웃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가장 최근입니다.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최근이고 안경을 벗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간단하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저희 컨텐츠입니다. 저희 컨텐츠고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제가 저희 팀에서 재작년에 이제 출판을 이제 외부에 이제 서점에 출판하는 그런 교재들입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 팀의 좀 자랑이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것이 이제 고1 여름, 이게 가장 오늘 어머님들께서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뭐 기사나 이런 것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문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 작년에 이제 요렇게 6월 19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모평과 수능에서 비문학, 독서죠. 그리고 교과 융합형 문제 등 복잡한 킬러 문항을 제외하고 교육과정에 부합하면서도 변별력 있는 수능을 출제. 참 말이 그럴싸하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일단 문학의 난도를 올리고 독서의 난도를 내리겠다. 요게 이제 결론인데요. 일단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일단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일단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출제라는 얘기는 EBS 연계율이라는데, 요것도 그냥 여담이지만 한 3년 전, 4년 전에는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EBS 연계율을 낮추겠다고 했어요, 정부에서. 근데 또 다시, EBS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공통교재다 보니까, 국민교재다 보니까 다시 연계율을 올리겠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보시면 이제 독서 많이 들어보셨죠? 독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 예. 그래서 독서 난도를 좀 낮추겠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럼 변별력을 뭐로 이제 낼 건지 해서 이제 문학 난도를 좀 높여가지고 요렇게 변별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아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토대로 이제 제가 한번 이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 여기 2023학년도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고해 6월 19일 날 이제 발표를 했을 때 말고요. 그 전해요. 그러니까 담화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역시나 보시면 딱 봤을 때 지금 오답률 탑 10이거든요. 수능 오답률 탑 10이에요. 딱 보시면 일단 언어와 매체 들어보셨죠. 문법이 세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독서가 1권 문제. 요 사태가 났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야. 독서 이제 난도 좀 낮추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 수능을 딱 봤어요. 발표 이후에요. 바로 4개월 뒤에 딱 보니까 오답률 탑 10 안에 독서 4문제, 문학 4문제, 그리고 언어와 매체 2문제.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는 여전히 어려운 거는 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독서 7문제 중에 문학이 4문항이 이제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아무래도 문학이 난도를 좀 조절하는 데 영향력이 있었고, 독서는 그래도 여전히 어렵긴 하나 그래도 약간 난도를 문학에서 조절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수능에 그대로 반영이 됐다. 네,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 1학년이 중요하죠. 1학년 같은 경우에 3월 학평이었습니다. 3월 학평은 그 담화가 발표되기 전에 보시면 딱 봤을 때 독서가
7문제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발표되기 전에는 독서가 7문항이나 나올 정도로 독서가 여전히 어려웠는데 이제 2024년도 올해예요. 어머님도 아마 아이들이 봤던 그 시험지입니다. 네, 이 시험지를 딱 보니까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월이거든요. 근데 수능이랑 거의 비슷하게 딱 독서 5문제 조금 줄고 그 다음에 문학 4문제 이렇게 해서 문학이 상당히 난도 조절하는 데는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그래서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 내용 자체가 반영이 됐다는 거, 고1 학평마저도 반영이 됐다는 거를 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딱 봤을 때 그럼 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방금 보여드린 대로 말씀드리면 어머님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이제 독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이제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문학이죠. 네, 요즘 대세가 문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납득을 시켜드리려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드렸고요. 이제 강조되고 있는 독해력 같은 경우 요거 이제 작년 이제 수능이에요. 작년 수능의 현대소설이 이게 언어매체랑 화법과 작문이랑 약간 좀 다르긴 했는데 이 지금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오답률 탑3 안에 들어갔던 문제예요. 문학이. 그래서 현대소설이 뭘 예전에도 어렵긴 했는데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그냥 잘 문장을 이해했으면 됐는데 아시잖아요. 요즘 아이들 문해력 약한 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당했고 그걸 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답률 이제 탑 이제 15문항 중에 결국에는 이제 여기 총 4문항이 출제됐거든요. 요 현대소설이 4문항이 출제됐는데 이 4문항 안에서 3문항이 오답률 탑 15문항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요 현대소설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했고 이게 따끈따끈한 작년 수능이에요 바로. 그리고 여전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봤던 3월 학평이죠. 고1 3월 학평인데 문학에서 난도를 조절하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어려워하고 고전하는 독서 파트 중에 기술 파트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또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요 문항 자체가 65.9%고요.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요 문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고 있는 경신고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됐던 시험지고요. 문항이고요. 변형을 학교에서 내셨고 성신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신여고도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에 요 문항을 출제를 하셨어요. 근데 경신고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속이 터집니다, 진짜. 저도 수업을 했고요. 변형 문제까지 만들었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아무 소용이 없냐면요. 복수정답 처리됐어요. 왜냐면 변형을 잘못 하셔가지고 그래서 원본이랑 답이 똑같았습니다. 근데도 틀린 친구가 있어요. 5개 중에요. 답이 2개였어요. 근데 이 2개도 답을 못 골라서 그 3개 중에 하나를 고른 거예요. 제가 더 분발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3월 학평 중에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그리고 요즘 컨셉 자체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단독적으로 현대시만 나오지 않고요. 고전시가랑 복합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운문 갈래가 이제 총체적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요 문학이 문학 뭐 그냥 책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갈래 자체가 지금 달라요. 현대시고 고전시가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좀 되게 올드한 거와 좀 약간 현대화된 약간 그런 컨셉 자체가 짬뽕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학도 충분히 난도를 조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렸던 문항이고 이제 또 보여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했던 3월 학평 중에 그런 문항이었고요. 이제 2학기 내신에 관련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매번 설명할 때 말씀드리지만 저도 성북 지역 출신이고 어머님들도 아실 겁니다. 도남초 삼선중 경신고를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달고 달았고요. 물론 현재는 지금 여기 안 살고 있지만 그 학원의 경향부터 시작해서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동네에서 이제 단과보다는 저는 종합학원 옛날에 다녔던 그런 아무래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 때도 그랬고 요즘도 그랬고 아무래도 요 성북 지역은 아직까지도 약간 내신에 대한 성향이 되게 짙습니다. 니즈가. 그래서 오늘 오신 어머님들께서도 이제 2학기 내신에 대해서도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2학기 내신 내용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2학기 내신 킬러 파트인데요. 물론 경신고는 좀 예외긴 해요. 경신고는 올해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 경신고 설명회는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든 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 2학기 때 이제 고전 파트를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보셨겠지만 1학기 때는 현대 문법이고요. 다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2학기 때는 중세 문법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고전 문법이죠. 요 두 개가 이제 난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고전 문학이랑 중세 문법이랑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어 공부에 대한 자세. 이제는 뭐 아실 겁니다. 예전에 뭐 책 많이 읽어서 국어적인 감이 있어서 물론 어느 정도는 디폴트적으로는 좀 효과는 있죠. 근데 단순 감으로는 이제 더 이상 풀리지 않는 과목이라는 게 국어가 만만치 않은 과목이 됐고요. 그다음 국어학습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에 제가 뭐 내신 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요건 끝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랑 확실히 예비고1 한 7월, 8월부터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확연히 점수 차이가 3월, 4월에 들어온 학생들보다는 확연히 차이가 났었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전날이나 전전날에 저한테 이제 비대면으로 질문을 합니다. 네, 근데 그 질문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네, 결과는 나왔고, 근데 기분은 좋았던 거 하나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경력이 좀 쌓였는지 기분 좋았던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여기 그 학생 어머님 계실진 모르겠는데, 제가 중간고사 때도 그랬고 윈터 때도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되게 잘했고 제가 기대를 했던 친구였는데, 시험 이틀 전이죠. 3일 전이 정확하게. 이틀 반나절 전이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친구 4주 동안 뭐 했지? 근데 남학생이긴 했어요. 보통 여학생은 저한테 배우면 울거든요. 네, 남학생이긴 해갖고 제가 엄청 까칠하게 답변을 했었고, 전 답을 알려주지 않았고,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냥 제 영상과 특강 영상과 이런 것들을 제공을 했어요. 자료랑. 네가 직접 공부해라. 선생님 저 시간이 없는데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시험 바로 당일이죠. 당일날 새벽 4시까지 저랑 질의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학원에서 만났는데 애가 약간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더라고요. 선생님, 저 그래도 무난하게 2는 나올 것 같다고요. 운 좋으면 1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틀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친구의 피지컬은 있었죠. 피지컬은 있었는데, 그래서 제대로 된 학습 방향과 그리고 좀 미리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제가 장사하는 게 아니라요, 여름 5주밖에 안 되는데 잠시 쉬다 오겠습니다. 힐링하다 오겠습니다. 근데 점수는 힐링될진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로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로. 근데 딱 보면은 절대로, 저도 이과 출신이지만 수학이 중요한 것도 알고 영어가 중요한 것도 아는데요, 국어는 진짜 단기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4주, 5주, 6주 동안 내신 대비 기간 때 그때 6주 해가지고 많은 점수를 기대하는 건요, 현실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거기다가 경신고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요, 올해는 너무 변화 사항이 많아가지고 단기간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성신이나 한성이나 동성이나 뭐 신일이나 타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제 도대체 그럼 고1 여름 커리큘럼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그래서 일단 먼저 수능이 중요하다 보니까, 수능 문학은 이제 방금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요즘 컨셉으로 해서 어제까지 이제 모든 여름 교재를, 원래는 제가 작년, 재작년 살짝 바꿔서 했는데 아예 다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한 5일 밤을 새가면서 어제 오탈자 다 잡고, 그래서 아예 다 갈아엎었거든요. 그래서 문학 난도가 너무 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갈래 조합 자체가 현대랑 이렇게 고전이랑 조합되는 그런 유형으로 아이들을 학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다 갈아엎고 작품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원 최신 출제 경향,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아이들한테 되게 익숙하게 학습을 좀 시킬 예정이고요. 나머지 것들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는 크게 변동사항은 없으나 그래도 예전보다는 살짝 지문을 바꿔가지고 작년 담화 발표 이후에, 그 이후에 출제됐던 그 독서 지문으로 한번 아이들한테 수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교재를 바꿔봤습니다. 중세문법은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물론 중세문법은 작년 수능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갔던, 그래서 이 중세문법도 물론 수능에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2학기 때 내신 제일 어려워하고요. 절대로 5, 6주 동안 해결이 안 되는 중세 문법입니다. 제일 아이들이 어려워하고요. 최상위권, 극상위권 같은 경우에 중세 문법에서 갈립니다. 그만큼 이번 여름에 저는 이미 한 바퀴 내신 대비한다는 느낌으로 6주 동안 돌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유리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제 고전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2학기 보통 이제 경시는 좀 제외긴 하겠지만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고전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고전문학도 한번 이번 커리큘럼에 한번 삽입을 시켜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콘텐츠를 좀 보여드리면요. 요 교재예요. 요게 이제 제가 종류를 2가지를 만들어서 약간 내신 느낌으로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수능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봐서 2가지로 그래서 사서 좀 고생을 했고요. 한번 그래서 5일 동안 진짜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 갈아엎었고요. 그래서 요 정규 교재를 이번에 새롭게 발간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주간준비는 아마 아실 겁니다. 여기 재원생 어머니들 많으셔갖고 요거 이제 주간준비 주차별 이제 주간 과제집이고요. 그래서 전체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전이랑 중세문법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독서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이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신기할 수도 있는데 전체 영역 화법과 작문까지 다 볼 수 있게 해갖고 매일 혁명까지 해서 매일 공부할 수 있는 월화수목금 주말까지 그래서 저희 자체 제작 콘텐츠고요. 외워입니다. 외워 아마 보셨을 거고 지금 받으신 분들은 고2 제가 미리 한번 드려봤어요. 그래서 요거 뭐 내년에 리뉴얼 되긴 하겠으나 그래도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되게 알차게 준비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외워고요. 요게 이제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요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시조입니다.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2학기 직결입니다. 근데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2학기 내신 기간 6주 동안 시조를 공부해봐야 얼마나 공부를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외부나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제일 많이 되고 여기서 이제 변별이 많이 되죠. 많이 알면 알수록 유리한 게 시조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름방학 때 그리고 참고로 제 재원생 아이들은 이 외워를 벌써 많이 한 친구는 3회독을 했습니다. 벌써 3회독을 했고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도 저는 꾸준히 시켰던 거고 요거는 이제 영상을 통해 제공을 하고요. 어머님도 아시죠? 요거 이렇게 시키면 아이들 외워요 안 외워요? 안 외우죠. 그래서 테스트를 당연히 봐야 되고요. 테스트 보고 테스트 본 걸로 이제 여름방학엔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어머님들한테 보내는 건 기본적인 거고 여기서 또 안 끝나죠. 여기서 한 번 더 해서 여기 20문항 중에서 개개인별로 다약하겠죠. 근데 개개인별로 어떤 친구는 화법이 약하고 어떤 친구는 고전 안에서도 고전 소설이 약하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데이터화를 해가지고 4주에 한 번씩 요 약점 체크 실력 강화라고 해서 개개인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까지 제공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간표죠. 그래서 이제 먼저 제 시간표입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엄매 특강을 지금 2년 전부터 해오고 있고요. 사실은 우연하게도 시작을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가지고 고1, 2 통합으로 수업을 하고 요 엄매 특강 같은 경우에 뭐 컨셉은 뭐 여러 가지예요. 일단 1차적으로 2학년들한테는요. 보통 3학년 1학기 내신 아시죠? 내신이 다 언어와 매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도 뭐 아이가 뭐 인강 언어와 매체 뭐 한다고 시키긴 하지만 아이들이 보통 5강 이상 듣는 친구를 못 봤어요. 아시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학년 내신 컨셉으로, 내신 대비 컨셉으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모의고사에서 5문항이 이제 언어와 매체가 나오는데 그거 내신 기간에 제가 내신 아이들 공부시키냐고 아무래도 이제 언어 매체 학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가면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의대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언어 매체를 고2나 고3 올라가서 하면 좀 늦거든요. 그래서 빨리 준비하는 컨셉으로 한번 제가 한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있고 생각보다 반응이 좋고요. 가장 중요한 건 파격적으로 여기 학원 재원생들은 제가 50%의 할인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정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요 수업까지 같이 들으면 아무래도 뭐 국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부담이 되실 것 같아갖고 재원생들은 제가 엄매 특강 50% 할인으로 해서 아마 가격은 데스크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채롭게 하려고 제가 매번 이제 제 동료 강사랑 팀 티칭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이제 한 종류로 하다가 올해 한번 작정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수능 컨셉으로 바꿔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서를 이제 특히 이제 토요일반 같은 경우에 독서반으로 해서 네, 그래서 고전보다는 내신보다는 약간 수능 독서를 좀 위주로 좀 힘을 주는 중세문법은 당연히 해야죠. 2학기 중간고사 대비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독서 위주로 수능 독서에 힘을 주는 수업으로 제가 깔았고요. 물론 이 반은 학기 중에는 경신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경신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름에는 네, 타 학교들도 다 들어올 수 있고 여고 학생들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내신 대비보다 우리 아이는 약간 좀 정시 좀 독서 좀 진하게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학생들은 이제 요 반으로 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일요일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시간표랑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아이는 그래도 고전이 좀 약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수능에서 문학이 또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문학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싶은 네, 그런 학생들은 요 반으로 오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두 종류로 한번 깔아봤고요. 저만 수업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솔비팀은 이렇게 네, 다채롭게 한번 수업을 깔아봐서 다른 선생님들 수업도 다 있습니다. 수업은 공통이고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대 한번 네, 와서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러니까 맨날 없어갖고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한번 자료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네, 없어갖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